일본 기자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자택격리한 경험담을 올려 일본 열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관계로 두 나라에서 자택격리를 경험하게 돼버렸다며 우선 3월 28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해 4월 5일 출국할 때까지 9일간 도쿄의 자택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가 3월 28일 일시 귀국한 것은 새로운 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입수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리타 국제공항에 착륙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를 하기 전 2주 격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문제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교통이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우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가 택시도 탈 수 없어 마중 나와줄 사람이 없는 이들은 2주간 나리타 공항 인근 호텔에서 대기하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될 뿐만 아니라 호텔에서 외출한다고 해도 아무런 체크가 없기에 자가격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지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해외에서 돌아오자마자 충분한 음식이 집에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자가격리 시 음식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같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무릅쓰고 2주간 일본에서 자가격리를 했고 이후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4월 5일 다시 한국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그가 제주항공을 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기내에서는 모바일 자택 진단 앱 설치 안내 용지도 배부됐고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입국 심사를 하기 전까지 앱 다운로드용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자택 진단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입국 심사 입구 앞에 스태프가 여러 명이 있어 그들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체온도 재며 2주 자가격리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기에 정말 좋았던 점은 서울시 거주 입국자들은 모두 PCR 검사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증상이 있으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점이라고 말했는데요. 특히나 일본과 비교가 되는 것은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입국자 전용 버스나 택시가 있어 어렵지 않게 숙소로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격리는 일본과 달리 엄격해 인천공항에서 전달된 격리 통지서에 적혀있는 바로는 자가격리 위반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겁이 나서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며 실제 위반자가 검거되거나 외국인의 경우 국외로 추방된다는 소식도 나오는 상황이기에 자가격리를 지키려는 이들이 일본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부분은 바로 보건소에서 직원이 직접 찾아와 마스크와 소독제도 주고 시에서는 쌀, 라면, 찌개, 카레뿐만 아니라 참치캔, 한국김 등을 세심히 제공해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같이 일본 기자가 한일 양국의 격리 조치를 직접 경험해보니 일본의 대응이 얼마나 허술한지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입국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들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을 비난하던 일본이 자기 발등을 찍어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28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 노동성이 한국으로부터 진단키트 지원이 있는 경우 이를 일본 내에서 사용하려면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공분을 산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 엉터리 PCR 검사 사례가 잇따라 발견되며 세계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하마시에 소재한 민간검사업체 보건과학연구소가 지난달 28일 진행한 검사에서 총 38건의 판정이 잘못 나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오판정이 내려진 검체는 도쿄도와 가나가와 시즈오카현 등 3개의 광역단체에서 검사를 의뢰한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모두 음성임에도 판정 결과는 양성으로 나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요코하마시 당국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위탁받은 이 업체가 지난달 28일 검체 5건의 판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번복한 것을 계기로 현장 조사를 벌여 33건의 오판정 사례를 추가로 파악했는데요. 해당 업체 측은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지침에 따른 절차를 지켜 검사했다면서 검체 채취부터 개봉까지의 과정에서 용기 등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요코하마시 당국은 이 업체가 시약을 준비하고 검체에 혼합하는 일을 한 명의 담당자가 맡도록 해 오염 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코하마시는 앞으로 이 업체에서는 검사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아이치현 위생연구소는 지난달 확진자가 아닌 24명을 양성으로 판정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이치현은 당시 PCR 검사의 전처리 단계에서 양성 환자 검체 일부가 음성 대상자의 검체로 날아간 뒤 흩어져 섞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확진자 수를 매일 공개하는 해당 지자체가 양성으로 잘못된 판정이 내려졌던 사람들을 확진자 통계에 넣어 발표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진단키트를 지원해준다며 김칫국부터 마신 일본이 본인들 진단키트나 제대로 성능 평가해서 검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상사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안전지역이라고 할 만큼 확산 사태를 잠재웠으며 매일 통계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만큼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시안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은 일에 휘말린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호주나 독일 등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현지인들에게 휘말리거나 눈총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태의 시작이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으로 한국인들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부 한국인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시작했다는데요. 바로 나는 한국인이다 혹은 한국을 나타내는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는 사실이 공유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실제 한국 티셔츠를 입고 간 사람의 경험담이 올라왔습니다. 마트에서 캐나다인들은 한국 마크를 보자 엄지척을 해주거나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말을 해준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눈치를 받아 힘들어 한국인임을 밝히자 훨씬 생활하기가 나아졌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따라서 외국 생활을 하는 한국인들은 특정 상황에는 반드시 한국인임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럴 때 태극기 혹은 코리아라고 가급적이면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당국이 방역을 잘 해내니까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조차 외국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최근 한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하는 방역용품이 세계 각국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인들의 안전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오랜 기간 한국인들은 해외여행 시에 한국인인지 물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중국 혹은 일본에서 왔느냐고 물어봤던 것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먼저 한국을 알아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으로 이번 사태로 한국 국격이 올라갔음을 체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소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신상에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있다면 한국 티셔츠 혹은 한국과 관련된 아이템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20년간 사업을 했다는 교포사회 A씨는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본에서 한국 방역 관련 방송이 매우 많이 나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본에서 이렇게 한국이 긍정적으로 자주 다뤄지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트위터 1위 해시태그는 아베 그만둬인데 방역에 관한 책임을 묻고 있다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한국은 얼마나 방역을 잘하고 있는지 대비되고 있고 일본에서도 이제 이 사실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을 최소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 같다며 일본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이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에도 한국은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하거나 식당에 가는 등의 자유로운 활동 모습은 일본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국가별 락다운 정도를 수치로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최근 수치를 보면 한국은 0.8에서 1으로 거의 락다운 해제 상태인데 일본은 0.0으로 최고 수준의 봉쇄 수치를 보입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봉쇄가 심한 인도와 같은 0.0으로 한국과는 정반대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아베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협력의 뜻을 비췄습니다. 한국의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만 입국을 실시하는 나라가 또 생겼습니다. 바로 헝가리인데 헝가리는 유럽 근접 10개국 내외만을 사업 목적으로 입국을 허가했는데 상당히 떨어져 있는 한국이 입국 가능 리스트에 포함된 것입니다. 기업인들만 대상이긴 하나 유럽을 제외한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한국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 오세아니아 등 세계 어느 나라도 포함이 안 되었는데 헝가리 당국은 한국의 방역과 기업 투자 등을 고려해 입국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이라는 국가는 한국인이 놀랄 정도로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개인의 생명, 가족의 안전,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현 시점에서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주목받는 국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트리올티브에서 마치겠습니다.